가까운 일본을 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참여연 선거 투표율이 48%입니다. 높지 않죠. 네네. 50%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정치 민주주의 도입한 게 우리보다 훨씬 빠르다고 하지만 그런 국가들조차도 50%가 안 넘는다. 그러면 우리가 60%는 우리나라는 좀 더 선진 국가에 가깝지 않나라는 네. 생각 좀 들고요. 그 아까 질문 주셨던 게 우리 부산의 표심의 방향은 어디로 갈까?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과연 투표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투표 당일에 가서 했을까라고 네. 하는데 이런 또 측면도 있습니다. 부산의 사전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거는요. 먼저 마음을 못 정한 영향이 높을 겁니다. 네. 하지만 부산 거주자들이 직업적으로 보면요. 오히려 경남, 울산에 많은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근처에 있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지 않고 네. 아마 집 가까이에서 마음을 결정을 조금 덜 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네. 그런 요인들 때문에 우리 부산이나 이런 경남들이 조금 투표율이 떨어지는 거고 표심의 방향은 6시 45분인가요? 네. 그때부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지금 일단은 예. 출구조사 결과 방송 3사 통합 출구조사 네네. 결과는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각 당에서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을 텐데요. 저희는 2부에서 출구조사 네네. 결과에 대한 얘기는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 사전 투표율 중에서 부산 같은 경우는 원도심 투표율이 가장 높게 나왔었거든요. 이게 최종 결과에도 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당연히 이제 원도심에 이제 보수계층들이 좀 많이 있고 네. 노령 인구도 상대적으로 많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그쪽에 또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도심 인구 비율 자체가 전체 인구 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그쪽에서 많은 분들이 특정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 의미가 많이 희석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있고요. 네. 아마 원도심에서 많이 몰리는 거는 좀 노인계층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하기 위해서 투표 당일에 아마 좀 몰리지 않았나라는 네. 그런 경향이 좀 보입니다. 네. 지금요. 자, 일단 부산의 대표적인 격전지 몇 곳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부산 진구갑이라든지 북강서갑 또 네. 남구일 정도 짚을 수 있지 네.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이 생각하는 부산의 최대 격전지라면 부산 어디? 진갑입니다. 예. 무조건 부산 진갑이고요. 네.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어제 저녁에 이제 마지막 유세하시는 분들 네. 저녁 8시 전후로 한번 가봤어요. 얼마나 많은 네. 분들이 있는가. 근데 사실은 저는 오늘 오전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하면서 이제 노는 결과치하고 네. 그 마지막 연설하는 사람들의 참여하는 시민들의 얼굴에서 사실은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진갑은 누가 이길 거라고는 어제 저녁에 8시에 가서 대충 분위기가 그렇게 가겠구나라는 게 느껴졌는데 예측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 분위기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예.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에게 이제 따로 말씀해 주시면 분위기가 좋겠어요. 네. 많이 달라요. 두 분 아마 그 현장에서 아마 보셨던 그 정치부 기자분들은 네.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진갑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뭐 여권, 야권, 잠룡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 다음에 민선 8기 부산시장을 누가 할 건가? 서병수 전 시장이 네. 지금 이제 와신 상담하면서 지금 다시 부산 진갑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네. 다시 정치적으로 생명 연장의 꿈을 키워갈 수 있을까? 아마 존재감이 사라질 거거든요. 저는 아마 이 당에서 통합당에서 전략 공천을 서병수 이제 전 시장을 준 이유는 이기면 정말 이제 보수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지만 네. 낙선을 한다 하더라도 김용춘 의원의 대항마가 없었거든요. 네네. 대항마가 없기 때문에 대항마로서 같이 올려놓고 되면은 여권 통합, 야권 이제 통합이 될 수 있고 보수 통합이 될 수 있고 안 되더라도 그러면 이제 이 권 안에서도의 이제 권력 안에서의 서로 이제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물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네. 지금 우리 가까운 지역에 있는 울주군에 이제 서범수 또 통합당 이제 후보가 나왔는데 형제 관계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아마 형제 관계로 아마 혹시라도 된다고 하면은 아직 모릅니다. 네. 예측이 안 되면 된다고 하면은 또 다른 이제 이 보수 측에서의 또 큰 세력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김영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가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이야기했거든요. 네네. 그게 아마 작년 여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여권 내에서의 대권 후보가 사실은 만만치 없거든요. 네네. 왜 호남 지역은 있는데 영남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 후보로서 그래서 아마
가장 관심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저녁 10시에도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네. 무소속 정근 후보 역시도 지금 뭐 꽤나 많은 표를 확보를 하고 있는 맞습니다. 것으로 예. 나타나서 일단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북강서갑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북강서갑요. 원래 네. 이제 김도우 의원이 한 번 더 엎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엎고 다시 나왔는데 이제 자기가 안 하겠다고 이제 참석 안 하겠다 했다가 그 지역에 있는 분이 또 나왔다가 무소속으로 그분이 네. 또 나오시고 그리고 여권에서는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이제 소위 보면 이제 엘리트죠. 엘리트 이제 지역에서 보기 힘든 그런 분들 많지만 좀 네. 조금 더 보기 힘든 글로벌한 인재가 나오셨는데 아마 토박이 분들과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여기는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차이가 상대적으로 많이 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선거 당일로 올수록 우리가 공표 전까지 점점 좁혀져 왔죠. 네. 근데 거기도 사실은 안개 속인데 진갑보다는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그 수준이 맞지 않겠나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그 좀 진흙탕 싸움이 있었습니다. 남구을도 짧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그 며칠 전에 또 남편 네. 그 이제 이번 당의 통합당의 이제 남편분이 이제 그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경찰 조사가 시작이 안 된 것 네네. 같고요. 그는 보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이 전통적으로 이 지역 자체가 그 이제 통합당 지역이었는데 지난번 이제 박재호 의원이 몇 번을 통해 가지고 많이 했고 또 많은 이제 성과가 있었던 지역으로 또 지역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현주 의원은 사실은 지역 자체가 영도 출신입니다. 영도 그렇죠. 여고 출신이고 이제 경기도 광명에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내려온 분인데 이 경선 당시에도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또 많은 마찰도 있었고 이 이슈가 있었는데 처음부터는 사실은 이제 박재호 의원이 사실은 많이 치고 나갔죠. 네. 많이 치고 나갔는데 이슈도 선점해가고 그 지역에서 탄탄히 가고 있었고 이현주 의원은 사실 좀 늦게 합류된 그 지역에 늦게 합류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현주 의원이 이슈를 몰고 된 이슈 메이커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고 박재호 의원 자체가 전국구에서의 그런 인지도가 있는 분은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네, 김용춘 의원이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 근데 이제 이현주 의원이 오면을 해서 많은 또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관심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삭발투쟁까지도 한 그런 경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재밌게 오히려 우리 부산이 최근에 네. 이런 21대 와서 처음으로 전국 단위에서 주요 이슈 격전지에 한 10군데를 뽑으라고 하면 3군데가 들어갔어요. 대단한 성과인 것 같은데 네. 보는 우리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런 분들이 치열하게 정책 토론을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좀 더 4년 동안에 좀 더 열심히 함으로써 왜냐하면 다음번에 또 갈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뀔 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들 격전지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뭐 부산 지역의 좀 경합지라고 볼 수 있는 격전지들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결과 지켜보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저도 결과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도 이제부터는 좀 마음 편안하게 네네, 한번 알겠습니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광명 교수와 함께 부산 지역 총선에 대한 얘기들 나눠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시사 퀴즈 대신에 투표 인증샷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 뭐 사전 투표 하셨던 분들도 상관없고요. 오늘 투표일 다녀오신 분들 인증샷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 대한 생각들, 지금 출구조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3사 통합해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각 당의 희비가 조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얘기는 잠시 후 2부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1057번 문자 열어두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샵 1057번으로 투표 인증샷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부에서는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재욱 교수와 함께 경남 지역의 총선 전망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을 보는 눈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민정 앵커가 진행하는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4.15 총선 특집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2부 시작을 하는데요. 앞서 1부에서도 출구조사에 대한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결과 궁금해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방송협회와 지상파 3사 그러니까 KBS, MBC, SBS가 구성한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2,30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자 약 51만 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출구조사 응답자 수는 당초에는 60만 명 정도로 예측을 했지만 코로나19로 응답률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51만 명으로 낮춘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72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올해 출구조사 사업비에는 코로나19 방역대책 비용도 추가가 됐는데요. 이 조사원들이 착용할 마스크와 위생장갑 또 응답자들이 사용할 일회용 볼펜 등을 구매하는데 그 비용이 1억 원 이상 더 들어갔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전국 14,300여 개 투표소 중에서 출구조사 표본이 된 2,300여 곳 과연 어떻게 선정을 했을까요? 일단 한 지역구의 총선 투표소를 최근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도 순서로 정렬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쏠리지 않게 최대한 고르게 표본 투표소를 추출을 하는데요. 참고로 이번 총선 출구조사에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역 인근 투표소는 표본에서 배제를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구조사 과정도 간소화됐습니다. 이번엔 딱 4가지만 질문을 했는데요. 성별, 연령, 그리고 지역구 투표 후보, 그리고 투표한 비례대표 정당 이렇게 4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저도 오늘 투표하고 나오다 보니까 출구조사 요원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4가지 항목 조사하는데 뭐 30초에서 1분 정도면 끝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이제 출구조사에 또 임하시는 분들은 성의껏 답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면 글쎄요, 총선은 늘 좀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출구조사가 그 예측을 빗나갔던 기억이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지방선거도 비교적 정확도가 높았었는데 총선만큼은 늘 좀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는데 과연 이번 총선에서는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경우 국회의원 정당 예상 의석수가 155석에서 178석 정도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국회의원 정당 예상 의석수는 107석에서 130석 정도로 예상이 됐고요. 정의당이 5석에서 7석, 국민의당은 2석에서 4석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이 1석에서 3석 이렇게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잠시 후 이와 관련해서 조재욱 교수와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투표 인증샷도 계속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 행사하고 오신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인증샷 사진을 찍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투표소 가서 어떻게 투표하고 오셨는지 문자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오늘은 평소 시사 퀴즈 때 드렸던 선물보다 좀 더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면서 광고 듣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2부는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구남로 엘본더스테이에서 함께합니다.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마침내 해운대 투자에 정점을 찍다. 해운대 중심 구남로 오션뷰와 34층 대형 인피니티 풀 프리미엄 생활형 숙박시설 구남로 엘본 더스테이. 당신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문의 1577-4961 시공 선원건설.
네, 이바구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바구 스튜디오는 4.15 총선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들 투표하고 오셨죠? 예,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의 투표 인증샷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남 지역의 선거 판세를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지욱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저희가 뭐 교수님과 총선 얘기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만 예. 오늘 못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좀 눈여겨볼 만한 경남의 선거구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요. 선거구가 일단 이제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가운데서 이제 양산을 선거구에서 과연 누가 그 유리한 그 고지를 점령하는가. 네. 이게 이제 그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 수준에서 지금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네. 그 대선 주자급인 그 현역 의원 김두관 전 경남지사하고 그 양상 토박이인 나동현 전 시장이 그 정면 충돌한 곳인데요. 네. 네, 이 여론조사를 봐도 엎치락덮치락 뭐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였고 초박빙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금방 그 우리 TV를 제가 통해서 잠시 보니까 네. 초경합입니다. 뭐 0.12%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끝까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낙동강 벨트의 또 다른 그 한 축인 김해을 선거구인데요. 여기도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까지 그 계속해서 초박빙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제 민주당의 김종호 후보가 좀 유리하다 이렇게 전망이 나왔는데 네. 가면 갈수록 이제 장기표 후보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았고 여기도 좀 일단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단일화 무산으로 인해 가지고 그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보가 유리해 보이는데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그 강기훈 후보와 정의당의 현역 의원인 연구 후보가 거의 같은 지지율을 보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여당이 민주당 이영수 후보도 굉장히 좀 추격이 만만치 않았는데 금방 이제 출구조사 보니까 좀 10% 넘게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단일화가 안 되면 보수 정당이 유리하다. 뭐 이게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청, 함양, 거창, 합천도 굉장히 이 초박빙을 보인 곳입니다. 그 현정이 이제 강석진 후보하고 무소속의 김태우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오차 범위 내에서 초박빙의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제 출구조사 보니까 김태우 후보가 약간 좀 앞서는 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도 이 부분도 좀 끝까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창원 진해하고 해운구에 그 민주당이 좀 선전의 바람이 길 것이라는 이전 예상이 나왔는데 네. 지금 출구조사를 보니까 약간 조금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정도가 경남에서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출구조사 그 정확도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물론 이렇게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전투표율에 대한 출구조사는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최종 결과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그 오늘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예. 이 부분은 지금 지역의 판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그 투표율이 5시 기준으로 네. 62%, 뭐 63% 정도가 그렇죠. 되었거든요. 네. 최종 집계를 봐야 되는데 아마 이 수준으로 가면 한 5%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높은 투표율은 그만큼 이제 그 이번 선거에 유권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그 표했다는 소리고 네. 어쩌면 이 투표율기가 코로나19 사태를 뭐 어느 정도 잠재우지 않았나 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이 양상을 투표율로 보여줬거든요. 예. 투표율이 높은 것은 이제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권을 응원하는 표심이냐, 네. 아니면 분노의 표심이냐, 이게 어느 쪽으로 이제 그 발산이 되었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전국적 수준에서 볼 때는 지금 그 집권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155석에서 178석까지 이제 지금 나오고 있고 출구조사에서. 네. 그다음에 이제 제1야당인 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170에서 130 나오는데 예. 지금 이 전국적 수준만 놓고 볼 때는 일단은 이제 그 정권을 응원해준 표심이 컸다. 오히려 분노 표심은 그 집권 여당이나 정부보다는 야당에게
표심이 그렇게 분노의 표심이 작용한 것 같고 네. 뭐 조금 더 이제 그 세대별 추이를 좀 봐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20대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네. 그다음 미통당은 이제 60대 이상에서 또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투표율이 높았다는 말은 그만큼 이제 이번에 젊은 층이 네. 젊은 세대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좀 임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경남이나 부산 지역은 이걸 가지고 조금 뭐 면밀히 볼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전국적 수준하고 경남하고 부산은 조금 방향이 좀 다른 부분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추이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는 종료가 됐고 지금 지상파 방송 3세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예, 예.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또 제1야당이 미래통합당 좀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좀 한껏 고무된 그런 표정인 예, 것 같고요. 통합당은 약간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번 총선을 통해서 경남의 정치 지형이 좀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보시는지요? 제가 어제 그 방송에서 3+알파 이야기를 좀 한 것 네네. 같은데 3+알파냐 3-알파냐인데 지금 이 그 추후조사대로 간다면 3-알파가 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네. 잘하면 3 정도가 되는데 예. 그 2016년도 20대 총선 그다음에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이제 보수 야성이 꽤 많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이상 이제 그 보수 텃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으로 볼 때는 다시 이제 보수가 다시 그 회복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도 될 것 같고 아직까지 네. 뭐 최종 결과는 나온 건 아닌데 네. 여하튼 이 지역에서는 경남 지역에서는 이 보수 세력을 잠재우기가 참 쉽지가 않다. 이게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라든지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네. 조금 연동을 해가는 게 원래 이게 우리가 분석을 보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네. 이게 반비례 현상이 좀 보이고 있는 것 자체가 예. 약간 좀 아직까지는 보수 성향이 크구나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아마 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만일에 이게 이대로 계속해서 결과가 나온다면 네. 다시 아마 2년 뒤에 치러질 지방선거라든지 그 대선에서 뭔가 조금 장밋빛 기대를 가지고 아마 더 좀 분전하지 않을까 열심히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모든 그 국민들의 관심이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총선 이후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완전히 종식된 것도 아니고 총선 이후에 경남에 남은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 선거라는 게 실제적으로 지역을 통합시키기보다는 유권자의 마음을 통합시키기보다는 지역을 분열시키잖아요. 네네. 서로가 이제 경쟁 속에서 이제 응원하고 지지를 하니까, 그러니까 당선된 사람들은 좀 더 겸손하고 겸한 자세로 패배자를 끌어안고 또 우리 지역민들을 끌어안아야 될 거고 네. 또 패배를 하신 분들은 뭐가 잘못된지 다시 한번 더 되새겨보고 또 다음 준비를 해야 되겠죠. 당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네. 결국 이제 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내년에 또다시 이제 보궐선거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일부 이제 자치단체장들이 지금 구속된 사람도 있고 그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조금 물러나야 될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우리 경남도지사 김경수 지사의 재판이 또 4월달에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이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되는데 여하튼 곧 이어서 올 하반기부터 또다시 어떻게 보면 또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도 할 수가 있고요. 네. 여하튼 각 정당에서 이제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길도 제시를 해야 되고 그런 준비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주사위는 던져졌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결과에 주목을 하고 계실 텐데 교수님도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시각이 평소와는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이번 그 총선 과정 바라보셨는지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도 대단하다. 네. 이렇게 좀 평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깜깜이 선거되었고 어떻게 보면 이게 감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투표율이 이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사전 투표부터 시작해서 본 투표까지 굉장히 지금 우리 유권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 네. 보니까 외신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신기하게 네네. 바라보고 네. 찬사를 보내고 그러게 있는데 말입니다. 코로나에도 예. 총선을 치르는 유일한 나라라고
있다고 외신들이 예, 그래서 다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이렇게 지금 그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잖아요. 20대 네네. 그 국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늘 불신의 대명사고 어떻게 보면 그 우리한테 신뢰를 주지 못했고 또 우리가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게 이제 정치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정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유권자들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제발 좀 잘해달라. 네. 21대만큼은 20대 그 국회에서 보여준 식물국회, 동물국회, 망할국회 이런 걸 좀 종식시키고 네. 정말로 생산적인 국회를 보여달라는 차원에서 해초리와 함께 그 한 번 더 기대를 하는 응원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우리 그 시민들의 그 마음이 담겨 있었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우리 이번 총선에서 승리는 우리 유권자들의 승리다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4.15 총선 결과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해서 뭐 정말로 좀 제가 그 정치학자로서의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를 좀 대신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뭐 승리한 자는 좀 더 겸손하고 겸한 자세로 유권자에게 다가가고 그다음에 그 우리 그 패배한 분도 계실 겁니다. 네. 그래도 정직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 또 다음에 기회라는 거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또 여야가 이제는 제발 그 국민의 목소리를 좀 잘 그 담아가지고 네. 정말 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너무나도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재욱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4.15 총선 당선자 윤곽은 오늘 밤 10시경이 되면 조금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표가 늦어지는 지역구라든지 또 초경합을 벌이는 지역은 아마 자정전으로 후보자의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역구 투표는 내일 오전 4시경이면 개표 종료가 예상이 되고요. 비례대표의 경우는 오전 8시 이후에 예상이 됩니다. 내일 출근길 아마 많은 분들께서 또 이제 총선 얘기를 하시게 될 텐데요. 결과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 우리 유권자들의 승리다 이런 교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예, 이번 총선을 좀 축제처럼 즐기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엄정화의 노래 듣겠습니다. 페스티벌. 이제는 웃는 거야 smile yeah. 행복한 순간이야 happy days 멈추린 어깨를 펴고 이 세상 속에 힘든 일 모두 지워버려 슬픔은 있는 거야 never
엄정화의 페스티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다들 결과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원내 1당 자리를 지킬 것으로 일단 출구조사 결과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부터 이번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를 연거푸 이기면서 전국의 주도권을 좀 확고히 하게 될 것 같고요.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일단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서 반격을 시도했지만 조금은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물론 일단 이 출구조사 결과가 그대로 연결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전투표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결과가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당선자 윤곽은 오늘 밤 10시를 전후해서 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표가 늦어지는 지역구라든지 초경합을 벌이는 지역은 자정 전후로 후보자의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오늘 또 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 투표 결과에 집중을 하고 계시겠죠.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일단 지역구 투표는 내일 오전 4시경에 그리고 비례대표는 내일 오전 8시 이후에 개표 종료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그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손으로 하나하나 개표 작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결과가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결과로도 이어지게 될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자로 저희가 인증샷 받고 있는데요. 2901번님,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의 꽃, 선거를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도 이겨내고 선거를 치러냈으니까요. 오늘 대한민국 밤은 아름답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투표하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5582번님, 근무지가 거제 옥포인데 100km를 달려와서 투표했어요 하시면서 인증샷 올려주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으니까 아마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하는데 충분히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8754번님, 가족과 함께 투표하고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용하기만 하던 초등학교가 선거 때문에 오랜만에 북적이네요. 어서 코로나가 끝나서 학교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선되는 분과 당은 공약을 꼭 실천해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정말 그 선거하기 전, 투표하기 전, 결과 나오기 전 마음과 이후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도 한결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할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작 국회의원이 되셔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경우들도 너무 많이 봐서요. 아무쪼록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500번님께서도 오늘 투표하고 오셨다고 인증샷 남겨주셨고요. 8010번님, 투표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했는데 이번에는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신랑이랑 둘이서 다녀오셨다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덕에 줄도 길게 서보고 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걸렸습니다. 어느 분이 어느 당이 되시던지 꼭꼭꼭 공약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 인증샷과 함께 의견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총 4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4636 5582 8010 그리고 3030번님께 선물 드리면서 총선 특집으로 함께한 이바구 스튜디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이바구 스튜디오에서 총선 결과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지요.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장유진, 진행에는 김민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